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나를 챙겨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을 때,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이웃을 위해 늘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일 때, 혹시 이런 서운함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 본인 옷 한 벌 마음대로 사입지 못하셨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매일같이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니면 못해요. 이번만 좀 부탁드려요. 이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몸이 힘든데도 늘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자식들에게 부탁은 어느새 당연한 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다고 말하면 원래 잘하시잖아요. 이번에도 좀 참아주세요. 이런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산 건데 왜 나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는 것 같을까? 비슷한 경험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경로당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나서고 청소와 준비까지 도맡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운 분이라고 칭찬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오히려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하실 거야. 그분은 늘 먼저 움직이시니까. 결국 일이 많아 힘들다고 말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괜찮으시잖아요. 원래 잘하시니까. 그분은 집에 돌아가 혼자 이렇게 속삭이셨다고 합니다. 내가 착한 게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여러분, 착한 마음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안타깝게도 그 착함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착한 사람은 만만하게 보이고 심지어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내가 도와준 건데 고마움은커녕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라는 말로 돌아왔을 때 내가 희생해서 챙겨줬는데 왜 이제서야 해줬냐는 불평이 들렸을 때 그때 느껴지는 서운함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평생 친구들을 위해 술자리를 챙기고 모임을 만들고 남의 고민을 들어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아프고 힘들 때는 곁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남을 챙겼는데 돌아오는 건 왜 이렇게 쓸쓸할까? 이 말씀 속에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공감할 만한 삶의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착한 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착함은 여전히 미덕이고 착한 사람 덕분에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 없는 착함은 결국 나를 해치고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착하면서도 단단한 사람, 친절하면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은 인생이 더는 상처와 후회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착함에 단호함을 더해야 비로소 존중받는 삶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착하지만 무시당하지 않고 친절하면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차근차근 나눠보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위한 착함에서 나를 위한 착함으로, 희생만 하는 착함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착함으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야 한다. 양보하는 게 미덕이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늘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뒤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시당했을까? 내 친절은 왜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건 성품의 문제지만 만만하게 보이는 건 태도의 문제라고요. 착함과 만만함은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자꾸 만만하게 여깁니다. 거절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어머니, 오늘만 좀 애 좀 봐주세요. 아버지, 이거 서류 좀 대신 해주실래요?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못하다 보면 그 부탁은 곧 당연한 일이 됩니다. 엄마는 원래 해주니까, 아빠는 원래 도와주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내 친절은 더 이상 존중이 아니라 의무로 여겨지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거절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점점 이 사람은 뭐든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점점 더 지쳐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하면서도 단단한 태도를 갖춘 사람, 친절하면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법. 그 방법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우선, 까다로워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괜히 까다롭게 보이면 사람들이 날 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늘 착하기만 한 사람은 이용하려는 사람을 더 많이 끌어들입니다. 처음엔 조금 차갑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분명히 말하고 내 의견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 그게 존중받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짧고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미안해서 거절을 못했는데 한 번 안 된다고 말하고 나니 오히려 속이 후련하더라. 거절한다고 해서 진짜 소중한 관계가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내 건강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거절한다. 내 시간을 빼앗는 일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이런 원칙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을 줄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말을 많이 해야 소통이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말을 줄이면 오히려 내 한마디의 무게가 커진다는 사실을요. 쓸데없는 논쟁은 피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 이웃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괜히 참견하던 말을 줄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듣더라. 침묵은 단호함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으니 무시당하지. 하지만 존중은 소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존중은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서 나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존경이 시작됩니다. 외부의 평가보다 내 내면의 만족을 먼저 바라보세요. 친절에도 선이 필요합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내가 해야지, 마음이 편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무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지나치면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깁니다. 먼저 나를 돌보고 여유가 있을 때 친절을 베푸세요. 감사받지 못하는 친절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관계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식들과도, 이웃들과도,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 존중이 유지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담이 되고 너무 멀면 서운해집니다. 가끔 보니 더 반갑더라. 이 말처럼 적절한 거리는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건 감정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지고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숨을 고르세요. 마음이 답답할 때는 글로 적어 내려가 보세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짧게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습니다. 여러분, 착함은 여전히 소중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나를 지킬 힘이 없는 착함은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착함과 단호함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 친절을 스스로 지키고 내 희생을 스스로 조절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착하지만 강한 사람, 친절하지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평생 착하게 살아온 나의 인생, 누구보다 성실하게 배려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보다 당연함이었고 때로는 무시와 이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서운함과 허탈함, 혹시 마음 깊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착함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함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큰 힘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착함 위에 단단함을 더하셔야 합니다. 착하지만 단호한 사람, 친절하지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 그 모습이 앞으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에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렵습니다. 두 번은 어색합니다. 하지만 세 번쯤 지나면 여러분의 표정과 태도에서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다 필요 없어.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체만으로 이미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어떤 할머니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 남만 챙겼는데 이제는 나를 챙겨주려고 해. 내가 나를 챙기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 이 말 속에는 나를 지키는 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게 보면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소중히 대할 수 없습니다. 남은 세월,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착함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한 착함에서 나를 위한 착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희생하는 착함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착함으로. 이것이 시니어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착하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겠다. 이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더 당당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갈 거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 큰 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존중받을 만한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착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착함에 단호함을 더해 더 당당하고 존중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씨앗이 되어 앞으로의 나날이 더 든든하고 행복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